자, 2인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인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할 적에는 요걸 위에 거를 단수 주격을 한 번씩 읽습니다.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다 안 읽고 요거만 읽냐 하면은 그 규칙적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를 보세요. 보시면은 아우토스에서 여기서 아우토스에서 오스죠. 그리고 우, 오, 온, 오스, 우, 오, 온. 그 다음에 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그 다음에 여성에서 에, 에스, 에, 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그 다음에 중성에서 원래는 뭐예요? 온이죠. 온, 우, 오, 온인데 아우톤이라고 한 거라고 아우토라고 그래요. 아우톤이라고 왜 안 하냐면은 여기 아우톤이 있죠. 남성 단수 목적격이 아우톤이니까 지금 똑같아지면은 혼동되니까 이 인칭 대명사에서는 아우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 그 다음에 우, 오, 오, 그 다음에 아, 온, 오이스, 아. 여긴 또 똑같고요. 그래서 일반 명사 변화 어미하고 이 인칭 대명사 어미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기 뉘 하나씩 빠진 거 빼놓고는. 그래서 그냥 위에 거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요거만 외워두면은 그냥 밑에 거는 그 자동으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그렇고요. 아우토스는 이제 영어의 he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테는 she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아우터는 영어의 이제 it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이제 종합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선을 일단 그어 볼까요? 단수 복수에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그 다음에 2인칭, 3인칭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외웠던 거 있죠? 에고 무 모임에 지금 속으로 외우지는 않았는데요. 그러실 텐데 죄송해요. 저만 외우고 있어요. 에고 무 모임에 그 다음에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그 다음에 2인칭은 이거 수라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수이, 수, 소이, 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이, 윕실로는 위 발음 나요. 위. 그래서 시그마가 시옷이니까 이게 수이가 됩니다. 수이, 수이, 수, 소이, 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윕실론이니까 휘죠. 휘. 여기 강 기식이 이렇게 붙었으니까 휘, 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이런 건 그냥 입에 익숙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제일 좋고 에고 무 모임에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그 다음에 수이, 수, 소이, 세,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미 변화는 3인칭에 이게 he, she, it이라고 했죠. 그 어미 변화는 명사 변화하고 똑같아요. 오스, 우, 오, 온, 에는 없고요. 오이, 온, 오이스, 우스. 그 다음에 에, 에스, 에, 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그 다음에 오, 우, 오, 오. 그 다음에 아, 온, 오이스, 아. 여기 명사는 도론, 크실론 해가지고서는 온이었잖아요. 중성에. 근데 이걸 왜 온이라고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랑 같으니까. 아우톤이라고 해놓으면은 이게 중성 단수 주격인지 남성 단수 목적격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지겠죠. 더구나 여기까지 아우톤을 해놓으면은. 그래서 그건 아니야 해가지고서는 중성에서는 이제 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우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설명할 것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 1인칭과 2인칭 단수에만 있는데요. 무 대신에 에무, 에모이, 에메. 그 다음에 악센트가 없는 수, 소이세 대신에 악센트 있는 수이, 소이세. 이런 악센트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은 이미 텍스트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제공되어 있는 텍스트를 보고서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로 유학 가기 위해서 헬라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 유학 가시려면 여러분 새로 그리스어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어랑은 좀 틀려요. 읽는 것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알파, 베타 이렇게 배우는데 알파, 비타, 감마, 딜타 이런 식으로 발음들을 합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강조형이다, 강세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대신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강세형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전치사 다음에 강세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서는 이것은 특별히 강조하려고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전치사 다음에는 그 보통형이 사용될 수 없어요. 무조건 강세형입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동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하드려야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언어이든지 간에 동사가 제일 중요하지요. 예. 명사는 정해져 있는 것,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 그냥 외우고 지나가면 되는데, 동사는요, 변화형들이 무쌍하죠. 시제에 따라서, 무슨 법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초적인 것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사의 직설법을, 이제 동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번호가 안 보일 텐데, 이제 저는 옆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가 보여요? 이것이 지금 136번 슬라이드입니다. 위에 있는 요 63 이거 말고 슬라이드요. PPT 슬라이드로. 그러니까 135번까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 헬라어라는 것이 대충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언어건 간에 그 언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동사로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직설법이라고 나와요. 직설법. 동사는요, 그 직설법, 명령법, 분사, 부정사, 가정법 등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직설법인데요. 직설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 다로 끝나는 것, 뭐뭐 했다, 뭐뭐 한다, 로 끝나는 경우를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나는 먹는다. 현재형이죠. 나는 먹을 것이다. 미래죠. 나는 먹었다. 과거죠. 시제는 현재, 미래, 과거로서 다르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에가 전부 다 다로 끝났죠. 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것을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로 끝나지 않아요. 부정사, 부정법인데요. 부정사, 영어로 따지면 투부정사 이런 것이죠. 그건 뭐예요? 먹는 것, to eat, 먹는 것, 혹은 먹기 이렇게 번역하죠. 끝에가 다가 아니죠. 분사는 먹으면서 이렇게 나가죠. 명령법, 먹어라. 전부 다 어떻습니까? 끝에가 다가 아니죠. 그래서 끝에가 다로 끝나는 건 직설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히 뭐 말만 직설법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는데 그냥 그 끝에가 다로 끝나는 동사 변화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설법의 이제 6가지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몇 가지 시제가 있나요? 우리말도 이제 현재 있고 과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은 솔직히 명사가 이제 시제 자체 시제가 있다기보다는 보조, 조동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 같으면은 뭐 먹고, 뛰고, 그 다음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우리말로는 시제가 이렇게 동사 자체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진다고는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 헬라어에는요, 그 동사 자체를 가지고 보조 용어는 없이 그 동사 자체를 가지고 구별되는 시제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요 6개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현재부터 과거 완료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개념을 잡고서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입니다. 이게 과거부터 이제 미래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하면은 요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 현재 진행을 겸해요.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은 I eat 하면은 나는 먹는다잖아요. 그리고 나는 먹고 있다 그러면은 be 플러스 ing니까 I am eating 이래야 되죠. 너는 노래한다면은 you sing이고 그 다음에는 너는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은 you are singing이죠.
끝에 ing를 붙여서. 근데 헬라어에는 be 플러스 ing 그런 형태가 없어요. 그냥 현재형 나오면은 현재 진행형하고 그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둘 중에 뭐야? 단순히 현재야, 현재 진행형이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문맥 보고 알아요. 그래서 문맥상 이 사람이 지금 뭘 계속하고 있다는 뜻인가 보다. 혹은 지금 그냥 단순한 현재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현재형이 그런 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요 위에다 쓸게요. 앞으로 나타날 여기가 미래군요.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미래입니다. 근데 그 미래는요, 그 독특한 용법이 있는데 명령형을 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완료라는 것이 있어요. 완료는 뭐냐면은 과거의 어떤 행위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과거에 그냥 한 번에 뚝 끝났다. 어떤 거가. 그러면 그거는 과거라고 그래요. 한 번에 그냥 툭 끝났다. 옛날에 나 돌멩이 던졌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던졌지 뭐 끝났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부정과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행위가 지금까지 쭉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이거를 완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 과거는 뭐냐면은 미완료 과거는요 과거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 어제는 하루 종일 강당에 있었다며. 강당에 있었는데 강당에서 뭐 했어? 하루 종일 노래 불렀어. 그러면은 진행형이겠죠. 과거 진행형. 영어로 따지면 I was sing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과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는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완료가 뭐였어요? 완료가 과거가 현재 영향을 끼친 거죠. 근데 미완료 과거는요. 과거보다 더 과거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가 과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가지 시제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현재가 있어요. 현재는 현재 진행형을 겸한다. 그리고 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한 번 한 단회적 동작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부정과거예요. 단회적 동작. 그 다음에 과거에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어? 과거에서 그래서 과거 진행형이죠. 요거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미완료 과거. 미완료 과거를 미완료 과거는 과거의 계속적인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떤 동작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건 뭐라고요? 완료. 여기 현재니까. 그 다음에 과거보다 더 과거의 어떤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거 완료. 그래서 6개예요.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단회적 동작, 계속적 동작, 완료, 과거 완료.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형입니다. 현재는요, 현재의 동작을 나타내요. 이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따로 없어요. 진행형. 그래서 나는 노래한다 그러면은 I sing이죠. 노래도 있네요. 그러니까 I sing, you sing 이런 노래 있는데 I sing이고 나는 노래한다와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은 뭐예요? I, be 플러스 ing니까 I니까 am 그 다음에 sing ing 이렇게 해야 be 플러스 ing에서 현재 진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한 현재형 써놓으면은 현재 진행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의미는 문맥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읽을 때들 알아서들 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는요. 미래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미래의 동작.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헬라어에서는 늘은 아닌데 가끔 미래형이 명령의 의미를 가져요. 영어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영어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폰트가 깨졌네요. 그냥 요거 앞에 이상한 기호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마 1, 2, 3, 4 이렇게 써놓았던 것 같은데 이게 폰트가 깨진 것 같아요. 자, 영어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어에도 미래형을 가지고서는
명령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고 나면은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자, 영어의 그 조동사가 will하고 shall이 있죠. 영국 발음으로 뭐 shall 그러는데 저는 뭐 우리 모두가 미국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shall 그럽니다. 그래서 그 will하고 shall이 전부 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는 그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인데요.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1인칭일 때와 그 다음에는 2, 3인칭일 때가 다르는데 1인칭에다 의지미래를 쓰면은요 1인칭에 will을 쓰면은 의지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1인칭에다 shall을 쓰면은 단순미래가 돼요. 자, 밑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1인칭에 플러스 will 하면은 의지미래예요. 그래서 I will be a teacher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어떤 어른이 너 나중에 뭐 될 거니? 그러니까 가슴을 딱 펴더니만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I will be a teacher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에게서 너무 좋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커서 선생님이 돼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야 선생님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아? 너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야 선생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을 더 이렇게 그 청명하게 부릅뜨면서 알아요 아저씨. 하지만 나는 선생님이 되고야 말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이 되고야 말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선생님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되고야 말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인칭 플러스 will 하면은요, 그건 의지미래입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경우 있어요. 1인칭과 shall이 결합하면요, 단순미래입니다. 단순미래. I shall be a butterfly. I shall be, 나는 뭐뭐가 될 거다. 뭐가 되냐면 butterfly, 나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애벌레가 있어요. 나비 애벌레입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에게 너는 장차 무엇이 될 거냐라고 묻자 그냥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만은 I shall be a butterfly 이럽니다. 나는 아마 나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비 애벌레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어떤 왕자님, 황태자예요. 조금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면은 황제가 될, 왕이 될 황태자입니다. 황태자에게 앞으로 뭐가 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잠깐 생각하다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I shall be a king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I shall 하고 will이 이럴 경우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면은 I shall be a king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미래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나라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내가 왕이 돼가지고서는 이 나라를 싹 개혁하고 바꿔버리고야 말겠다라면서 그 반역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럴 때 누가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넌 앞으로 뭐 될 거니 했더니만은 귓속말로 너 저기 비밀 지켜줄 수 있지? 그래 말해봐 했더니만은 I will be a king 이럽니다. 이건 뭐예요?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I will be a king. 나는 왕이 되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I shall be a king과 I will be a king의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갑자기 오늘 영어 강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2, 3인칭이 중요한 건데요. 갑자기 영어 강의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2, 3인칭의 경우에 will이 되면은요, 그건 의지미래가 아니라 단순미래가 됩니다. 거꾸로라는 게 뭐냐면은 1인칭의 경우에는 will이 의지미래였어요. 근데 2, 3인칭의 경우에는 will이 단순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He will die ton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오늘 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막 피를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의사가 He will die ton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의사가 내가 오늘 밤에 그 사람 죽일 거야 라는 것 아니죠?
그냥 객관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맥박 상태 무슨 무슨 상태 이런 걸 해보니까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다. 의학적 측면에서 봤을 적에 환자가 오늘 밤에 죽을 것 같다는 단순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will을 씁니다. 2, 3인칭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이거 설명하려고 요거 설명하려고 앞에 있는 거 다 설명한 건데요. 2, 3인칭에다가 shall이 붙으면은요. shall이 붙으면은 의지미래가 돼요. 의지미래. 자, he shall die tonight. 아까는요. he will die tonight이죠. 의사가 한 말. 근데 he shall die tonight 하면은 그는 오늘 죽게 될 것이다. 인데요. shall을 쓰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자, 밑에 이제 써놨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영화가 생각나냐 하면은 이거 예화 들 때마다 Godfather 대부라는 영화 생각납니다. 이태리 갱단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갱단을 패밀리라고 부르던데 패밀리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배신을 했어요. 배신을 해가지고서는 조직에 커다란 해를 입혔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부두목들이 이제 떠들떠덕 모여 있고, 그 다음에는 우두머리 두목이 딱 있는데, 부두목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이제 서로를 쳐다보고 있죠. 어쩌다가 우리 패밀리에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러면서, 그때 최고 보스, 1인자가, 의자를 돌리고 창밖을 보면서 이제 침통한 표정으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밖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중간 보스들, 부두목들은 이제 잔뜩 긴장해서 이제 두목이 무슨 얘기 하나 하고선 기다리고 있죠. 근데 드디어 이제 그 두목이 천천히 의자를 돌립니다. 의자를 돌려서 창밖을 보다가 이제 부두목들을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그 중에 행동대장, 자기 오른팔처럼 생각하는 행동대장 부두목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이에요. He shall die ton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he라는 게 누구냐면은 지금 배신 때린 그 녀석이거든요. 배신자. 근데 그는 오늘 밤 죽을 것이다예요. 근데 여기서 will이 아니라 shall을 쓰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의지미래가 된다 그랬죠. 의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지금 나랑 눈 마주친 부두목, 네가 오늘 밤에 그 녀석 가서 죽여버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그냥 미래형이에요. He shall die tonight. 주어, 그 다음에는 미래조동사, 동사, 부사. 그래서 형태는 미래형이지만은 뜻은 뭐냐 하면은 너 오늘 밤에 그 녀석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래형이 이렇게 명령의 형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그래서 헬라어에서 미래형이 명령으로 쓰인다 그러면은 우리말에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미래인데 왜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영어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번 완료 이렇게 나오죠? 지금 1번이 뭐였어요, 여러분? 1번이 현재형이었어요. 현재는 특징이 뭐라고요? 현재 진행과 그 형태가 같다. 그 다음에 미래가 있어요. 미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는 가끔 가다가 명령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영어도 그런 거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근데 완료입니다. 완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현재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과거에 한 번 툭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뭔가가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럴 때 완료형을 쓴다고 했어요.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일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요. 3일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럴 때 완료형 씁니다. 자, 현재예요. 과거예요. 이게 뭐냐면 3일 전입니다. 3일 전인데 3일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냐 때만 주룩주룩 하더니 지금까지 비 오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졌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완료를 씁니다. 3일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이건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제가 여러분들 영어를 좀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영어랑 연결해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만은 어떤 학생이 이제 기말 끝난 다음에 지난 학기예요. 바로 지난 학기에
저한테 뭐 그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닌데 하더니만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랑 연결하셔서 강의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하여튼 생각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아서 내가 헬라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하면서 영어 공부 같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겠죠. 예. 예. 그래서 영어에서도 It has rained for 3 days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has rained. have pp니까 뭐예요? 그것도 완료죠. 영어도 현재 완료. It has rained for 3 days. 3일째 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헬라어도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가 먼저고요. 거기서 현대 유럽어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헬라어가 원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어떤 일의 결과가 지금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고요. 과거에 3일 전에 꾼 무서운 꿈 때문에 그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 자, 어떤 애가 있는데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만은 3일 전에 무서운 꿈을 꿨는데 앞으로 열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꿈이었어. 그래서 아직도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꿈을 꾼 것은 3일 전에 꾸고 지금 계속 뭐 꾼 건 아니죠. 하지만 뭐예요? 3일 전에 꾼 꿈의 결과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안 미치고 있어요? 미치고 있죠. 이럴 경우에 3일 전에 꿈을 꾸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냐면은 완료형을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뭐 완료형이 나타났다 하면은요, 항상 그 과거에서 툭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서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두려워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어쨌건 영향력을 미치고 현재와 관련되어 있을 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완료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영의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he 노래를 불렀다 하면 뭐예요? sing, sang, song이니까 he sang 그러면은 그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단어 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sing, sang, song이라고 이론적으로 여긴 했는데 근데 he was be 플러스 pp니까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고서는 ing he was singing 하면 뭐예요? 과거 진행형이죠. 자, 현재가 있는데 과거가 있고 과거에 막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러서 지금 뭐 목이 되게 아프다. 이 사람이 상 받아서 지금 어디 뭐 여행 떠났다 이러면은 완료형을 쓰겠지만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과거에 한 번에 끝난 건 아니고 계속적인 동작이었어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과거 진행형인데 영어로는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과거라고 한단 말입니다. imperfect예요. 이 앞에 자가 I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미완료 과거라고 그래요? 과거 진행형인데 과거 진행형이라고 그러지 왜 그걸 미완료 과거라고 그래요? 몰라요. 그냥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스 학자들이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 그 헬라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배워서 다들 미완료 과거라고들 불러요. imperfect.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냥 나온 거 그대로 생각해 두면 됩니다. 그 언어마다요 이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렇게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 쓰는 용어랑 똑같은 문법 용어인데도 내용은 다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나라 거 배울 적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배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자기들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한국말 배우는 외국 학생이 우리나라 문법 꼬치꼬치 따고 파고들고 이거 왜 이럴 경우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냥 그럴 경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일단 그냥 외우세요. 그러고 지나갈 거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과거 진행형을 왜 미완료 과거라고 하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일단 외우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오리스트라고 읽어요. 아오리스트라고 읽고 그 다음에는 영어에서는 이걸 오리스트라고 읽어요. 영어 사전 여러분들이 A-O-R-I-S-T 찾아보시면은 발음교가 O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리스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미국 유학 가셔서 뭐 사용하실 때는 오리스트라고 그러시고 우리는 그냥
스펠링 그대로 아오리스트라고 읽습니다. 그게 무식한 게 아니라 또 아오리스트라고 읽는 나라가 꽤 많아요. 독일 대표적인 게 독일이 그렇고요. 그래서 아오리스트라고 읽는 나라도 많으니까 그냥 우린 그냥 전통적으로 이걸 아오리스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부정과거는 뭐냐면 과거의 단회적 동작이에요. 단회적 동작. 그러니까 한 번 딱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배웠던 것들과 이제 대조해보면 돼요. 완료는 뭐라고 했어요? 현재 영향을 미치는 거죠. 3일 동안 비가 왔다던가, 3일 전에 꾼 꿈 때문에 지금도 무섭다던가. 하여튼, 과거와 현재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죠. 또, 그런데 이 부정과거는 뭐냐면은, 이게 연관이 안 돼요. 그냥 과거에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미완료 과거는 뭐였어요? 과거에 계속 진행되는 거였죠. 근데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사건이 과거에 그냥 딱 한 번 있고 지나갔을 때 이거를 갖다가 미완료 과거라고 합니다. 자, 그는 호수에 돌을 던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냥 그랬어. 뭐 호수에 돌 던지고 그다음에 그냥 호수 밑바닥에 돌멩이 하나 늘어났지 뭐 그게 끝이야. 그랬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 이거를 미완료 과거라고 합니다. 제일 단순하죠. 그래서 제일 단순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미완료 과거가. 미완료 과거가 아니라 아오리스트가. 그 다음에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완료를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거예요. 요게 이제 과거가 현재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보다 더 과거가 과거에 영향을 끼칠 때 이거를 과거 완료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준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때가 될 적에 과거 완료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요거 봅니다. 요건 예를 들어 볼게요. 3일째 비가 내리고 있다. 오늘이 기준이에요. 과거서부터 오늘까지 3일째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이게 완료입니다. 완료인데 자, 요게 현재고요. 요게 과거예요. 과거인데 언제냐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3일 전부터 성탄절까지 3일간 눈이 왔었다. 성탄절 3일 전부터 눈이 왔었어요. 그러면은 성탄절보다 더 오래전부터 성탄절까지 어떤 동작이 계속됐는데 그 성탄절은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과거죠. 이런 경우에 이거를 과거 완료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X축이지 않습니까? Y축이 있고 X축, Y축이 있을 적에 똑같은 거가 X축으로 뒤로 이렇게 이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과거 완료라는 것입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복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면서 아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툭 하면서 과거 완료가 뭐야? 아니면 미완료 과거가 뭐야? 이러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습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부는 복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6개의 시제가 있는데 끝난 거예요. 그 6개의 시제를 아시면은 헬라어에서는 그 6개의 시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7번째 시제 없나요? 없어요. 자, 이번에는 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는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근데 헬라어에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언어에 별로 없는 것인데 헬라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는 복습하는 의미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되고요. 중간태만 우리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능동태는 주어의 동작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인데 딴 겁니다. 요거의 동작이 딴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얘가 뭐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씻어준다. 여기 엄마가 그 다음에는 아기 베이비라고 할게요. 씻어줘요. 그러면 엄마가 씻는 동작을 하는 건 누구예요? 엄마고요. 그 다음에는 B는 그 동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요거를 능동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수동태는 뭐예요? 주어가 다른 것의 동작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요 앞에 있는 거 새로 그릴 필요도 없네요. 베이비, 아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씻어주고 머리 감아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는 하는 것 없이 이 엄마가 씻어주는 동작을 그냥 받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엄마에 의해 씻김을 당한다. 이런 것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씻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능동태, 아기 입장에서는 수동태예요. 자, 그런데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때 동작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아기를 씻겨 주었어요. 그리고서 아기는 이제 따뜻한 물에 목욕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졸립겠죠. 그래서 새근새근 잡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씻어야지 하면서 엄마가 세수를 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씻는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이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는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를 씻었는데 그 동작의 그 객체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씻는 주체는 누구예요? 엄마. 그 다음에 씻김을 당하는 건 누구예요? 엄마. 아시겠습니까? 위의 경우에는 엄마는 씻고 아기는 씻김을 당하죠.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인데 이건 뭐냐면은 씻는 것도 엄마고 그 다음에 씻겨지는 것도 엄마예요. 엄마가 자기 얼굴을 씻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헬라어에서 특별히 뽑아내가지고서는 중간태라고 합니다. 중간태. 그래서 그 영어에서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기대명사 사용하죠. She washed, 그 다음에 herself 해가지고서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데 그냥 헬라어에서는요, 동사의 변화 자체가 이런 그 중간태의 그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태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설법의 변화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직설법, 어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미 변화는 없고 뭐 이상한 표 갑자기 나오죠. 이제 그 다음부터 살펴볼 것인데 살펴볼 것들의 이제 총 집합을 이렇게 일단 써놔봤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에서요, 요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헬라어에서 일단 왼쪽에 있는 거를 일시상, 오른쪽을 이시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누면은 자, 요거를 또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시상과 이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시상과 이시상. 그 뭐는 일이고 뭐는 이냐 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동사가 변할 때에 동사가 이렇게 쓰적에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동그라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칩니다. 안 붙은 거는 일시상이라고 그러고요. 일시상. 그 다음에 이시상은 뭐냐면은 동사가 변할 때 앞에다가 엡실론을 하나씩 괜히 붙여줘요. 엡실론. 그래서 그 동사 변화했을 적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일시상이고요. 앞에 엡실론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시상이에요. 그래서 따져 봤더니만은 6개의 시제 가운데서 앞에 엡실론이 붙는 거 뭐냐 봤더니만은 미완료가고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정과거, 과거의 단순한 동작, 그 다음에 과거 완료, 과거보다 더 과거의 행위가 과거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요 세 개는 앞에 엡실론이 붙으면서 변화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개는요, 현재, 미래, 완료는 엡실론이 없이 변화를 해요. 공평하게 세 개씩 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것도 없이 변하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시상 앞에다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엡실론이 있으면서 변하는 거를 이시상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뒤에다가 놔둡니다. 자, 그리고 이 표가 있는데요. 자, 현재 가운데서 위쪽에 있는 거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이 표가 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이 표를 대충 두시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거는 능동태들이에요. 능동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뭐냐면은 중간태하고 수동태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미래는 지금 중간태하고 수동태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미래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어미 변화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 뭔 소리야? 지금 교수님 저 머리 끊겼어요. 지금 전두엽이 불 나갔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일단 들어놓으세요. 내가 몇 번 설명했죠. 뭐냐면은 그 문법 자체를 설명할 때는 뭔 소린가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은 그게 그 소리였어 하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애기들이 문법 알고서 영어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하다 보면은 유창하게 영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은 언제 가서 배워요? 나중에 학교 가서야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쓰던 게 이런 거였어,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뭐 불행할 건 없지만은 문법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독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서 어려운 건데 뭐 그 나이 들어서 배우려면 그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그냥 저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윤곽 잡아주니까 그냥 뭔 말인가 하고선 그냥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형이나 부정과거형 보시면은 중간태, 수동태가 형태가 다르니까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간태 왼쪽, 수동태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완료, 그 다음에 미완료 과거,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그냥 중간태, 수동태가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아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표를 좀 주의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일시상, 이시상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일시상, 오른쪽에 이시상,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했을 쪽에 위쪽은 능동태, 밑에는 중간태 아니면 수동태예요.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십자표라고 합니다. 십자표.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용어라 뭐 다른 책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쓴 헬라어 문법 책들에만 등장하는 것인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다 n이라고 해놓고서 여기는 텅 비어 있죠. 그거 뭐냐면 n에 해당하는 과거 완료의 중간태 수동태는요 신약 성경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해두면 좋잖아요.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저랑은 조금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지금 신약 성경 헬라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없는 거는 안 가르쳐요. 그냥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저한테 배우셔가지고서는 그 헬라어 성경 잘 배우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이제 교수님보다 제가 더 잘해요. 그러면은 내가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열심히 해보세요. 자, 현재 능동태 변화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A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지금 그 강의하는 거가 책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슨 책이에요? 기초 헬라어 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 거기 보시면은 맨 위에 75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책에도 똑같이 75번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책부터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이 강의를 이제 만들면서 강의했던 걸 모아가지고서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 사시면은 75면은 그 책도 똑같이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헬라어 문법 그 제가 쓴 책입니다. 내 이름은 아시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A라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 표에서 요거예요. A가 뭐예요? 현재 중에서 위쪽 능동태죠. 능동태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 하면은 밑에 거 C, D, E, F, G, H, I, J, K, L, M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나씩 쪽쪽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현재 능동태 변화형입니다. 지금 이제 단수, 복수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를 나눠지고요. 약자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SG가 단수란 뜻이고요. PL이 복수형입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앞에서 NGDA 나왔었죠. D. 그 N은 뭐라 했어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 입장이라도 이거 나올 때마다 주격 이렇게 쓰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NGDA 이렇게만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단수 복수형도 이렇게들 많이 써요. 그냥 이렇게 singular, plural 해가지고서는 SG 그 다음에 PL 이렇게 쓴답니다. 그러니까 SG 나오면은 단수형이구나, PL 나오면은 복수형이구나 이렇게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동사 리오라고 있는데요. 앞에 요거를 그 어간이라고 그래요. 어간. 그 다음에 오메가를 어미라고 그래요.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어미만 변해요. 어간은 안 변해요. 어간은 안 변하니까 어간이라고 그래요. 이 안 변하고 기초적인 것을 뭐뭐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잖아요. 이게 류오라는 동사의 근간은 뭐냐면은 류예요. 류. 여러분 이거 읽을 적에 루오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윕실론은 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류오입니다. 류오. 그래서 류는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류오 하면은 이게 원형인데 원형이 뭐냐면은 1인칭 단수예요. 1인칭. 그래서 나는 푼다라는 뜻이에요. 1인칭. 그 다음에 끝에가 오가 아니라 A 쓰면은 2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2인칭이니까 너죠. 그래서 너는 푼다. A가 붙어 있으면은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그는 푼다. 혹은 그녀는 푼다. 혹은 뭐 강아지가 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푼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오맨이 붙으면은 류오맨 이렇게 하면은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1인칭 복수니까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푼다. 에테 하면은 2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너희는 푼다. 그 다음에 우시 하면은 3인칭 복수에서 그들은 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시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뉘를 써놨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헬라어 성경 보시면은 우시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신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별 규칙성이 없어요. 원래 뉘라는 거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가 이유가 있는데 언어라는 게 여러분 나중이 될수록 규칙적으로 됩니까? 불규칙적으로 됩니까? 나중에는 규칙성이 점점 없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규칙 없이 뉘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해지지 않은 뉘다 해서 부정 뉘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 나오는 거 뭐냐면 우시라고도 하고 우신이라고도 하니까 우신이라는 거 나올 적에 이게 뭐야 하면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땐 붙이고 어떤 땐 안 붙이나요? 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민은 언제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헬라어로 장문해야 된다 할 적에는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문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이거 지금 왜 배우고 있어요? 네, 읽으려고. 이미 우시가 됐건 우신이 됐건 헬라어 성경책 본문에 정해져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시 나오면은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 어미구나 하는 거 그냥 알아만 보면 돼요. 우리가 장문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밑에 설명한 것 볼까요? 변하지 않는 부분 요 앞에 류를 어간이라고 하고요. 변하는 부분 OSA 요 써놓은 것 등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이해는 다 하셨을 거고요. 자, 어미들 읽을까요? 가능하면은 요것 보고 따라 하시는 게 좋은데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한글 보고 따라 하세요. 따라 해볼까요?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할 때는요,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키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능하면 큰 소리로 얘기할 것. 자, OSA 오메네테우시를 지금 저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평상시대로 말하는 것보다는요. 큰 소리로 OSA 오메네테우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교수실인데 제가 그러면은 옆방에 다른 교수님들도 지금 온라인 수업 이거 녹화하고 계실 텐데 폐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 마이크가 이게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적에 가능하면 큰 소리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속도를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O,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 그러지 마시고 OSA, 오멘, 에테, 우시, OSA, 오멘, 에테, 우시 하면서 큰 소리로 빨리 해주세요. 이거는 헬라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를 하건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큰 소리로 빨리 반복해서 읽을 것 이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인칭 이제 단수부터 살펴봅니다. 다시 이제 복습하는 것인데요. OSA 조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3인칭 단수죠. 여기 3인칭 단수, 여기는 이를테면 대표성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라고 하면 남성인데 꼭 남자만이 아니라 남성, 여성, 중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헬라어에서는 남성을 대표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남성형을 사용하여 그는 푼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남성, 여성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는 푼다. 그러면 그녀는 푼다는 뭐예요? 여자는 왜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 헬라어에서는 그라는 거가 그냥 대표성으로 남녀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기억하시고서 이제 요 차시 수업은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